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9호 태풍 마이삭의 북상으로 어제부터 충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삭은 강릉에서 동해 앞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의 진로는 지난 2003년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와 비슷한데요. 우리 지역은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비도 그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거센 바람을 몰고 오는 만큼 또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낙과 피해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오다 확진된 청주의 70대 방문 요양사의 거짓말이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70대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4일간 입원했던 사실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같은 병실을 썼던 60대가 확진됐고 진단검사 대상자만 2개 병원에 7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이를 부인한 채 방역당국의 진단검사를 거부해오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의 70대 방문 요양사 A씨. A씨는 집회 참석 이후 대상포진 치료차 청주의 한 병원에 나흘간 입원했지만 이런 사실을 감춰오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셨었고요. 저희가 카드 세금 양이잖아요. 나하고 DR이라고 병원 약국 있잖아요. 방문량을 조사해놨거든요. A씨가 치료받았던 병원에선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무려 500명 넘는 인원이 진단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자 상당수가 고령이고 대상포진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군이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씨와 같은 병실을 썼던 옥천 거주 60대 여성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보은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가 근무하는 병원 환자와 직원 등 200명과 거주주인 옥천에서 12명 등 200명 넘는 인원이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로 인해 이미 시어머니와 조카, 시어머니가 이용한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등 5명이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사소한 방심이 지역의 방역 체계를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A씨를 고발한 데 이어 추가 역학조사를 거쳐 치료비와 검사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이시종 지사가 공약한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청주에서 제천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남부권을 중심으로 이전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논의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영동군 지회가 도청에서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 6월부터 넉 달째입니다. 남부 3군 공무원 노조는 앞서 공동 성명을 내고 무기한 이전 철회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불편을 초래할 뿐더러 그쪽으로 가는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공무원들 여기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영동군 의회도 다음 주 이전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논란은 도의회까지 번졌습니다. 남부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시설을 놔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이전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고 표심만 쫓는 낭비성 사업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도의원들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예산 편성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반대하는 이제 중남부권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의원들은 반대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합니다.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비청주권으로 기관을 이전해야 하고 연수원 이전이 첫 단추라는 주장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지자체에 옮겨가는 걸 우린 머니까 싫다, 우린 불편하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 나중에 그쪽으로 어떤 기관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양측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 5분 발언을 신청하는 등 열띤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 걱정에 식당에서 식사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때 쉽게 찾는 컵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밥이 영양면에서는 부족한 데다 나트륨 함량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때우기에 안성맞춤인 컵밥. 가성비까지 좋아 컵밥의 판매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 즉석 조리식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영양면에서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육덮밥류, 육개장 국밥류 등 13개 컵밥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등의 평균 열량이 일일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대상 컵밥의 평균 열량은 하루 에너지 섭취 필요량의 21.7%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았지만 나트륨 함량은 50.3%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컵밥과 함께 우유나 달걀, 사과, 바나나 등을 섭취하면 영양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컵밥 한 개의 나트륨 함량은 50%를 차지해 특히 컵밥과 라면을 함께 먹을 경우 일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주의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등의 영양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칼륨 함량이 높아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우유 등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이물질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제품의 영양 표시가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했고 조리 후에 화상 우려가 있어서 증기 배출구와 손잡이 위치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한 인삼 재배 농민이 인재라며 옥천 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농사 짓는 3년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분한 농민이 인삼을 사무실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지난 7월 폭우에 썩어 못 쓰게 된 것들입니다. 5년 전부터 그 민원 넣고 계속했어. 뭐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 지금. 농민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분을 사기지 못합니다. 옥천군이 인삼밭 인근 임야에 대한 불법 산림 훼손과 개발 행위를 방치한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제 위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조치 좀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진짜 어린 직원만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 직원들을 걱정하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주민들도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합니다. 임야 주인이 유실수를 심겠다고 허가를 받고도 나무는 안 심고 3년 동안 돌만 캐 산사태 위험만 높였다는 겁니다. 4월에 안전신문고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민원 처리를 한다고 해서 완료가 됐다고 왔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흙을 채워 땅도 넓혔지만 군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불법으로 흙을 채워갖고 저 밭 깊이로 돼 있는 걸 이만큼 채울 동안에 군에서는 민원 들어가면 와서 그냥 채우지 마세요. 군은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까지 임야 주인에게 불법 콘크리트 도로를 걷어내고 임야를 본래의 목적인 유실수 식재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군에 오래전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군은 지난 7월 말이 첫 민원 접수 시점이라는 입장입니다. 옥천군의 관리감독 부재 논란 속에 피해 농민은 불법 난개발을 진행한 임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균형발전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 1일 개회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의 50%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연내에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에 2,700억 원 규모의 청주페이를 발행합니다.
올해 목표인 2천억 원보다 700억 원 많은 규모로 사용액의 6%를 인센티브로 나중에 충전해주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인센티브를 10%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청주페이 이용자는 1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993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지난 4.15 보궐선거로 당선된 미래통합당 박재환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보훈지역 복수의 마을 이장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의원 측이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운전면허 잦은 반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잦은 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한 도내 5개 시군에 접수된 면허 잦은 반납자 수는 241명으로 도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0.2%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전 시군으로 제도가 확대된 것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제2회 충주국제무예액션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영화제 엠블럼과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엠블럼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태양신을 상징하던 삼조고를 모티브로 역동성을 강하게 표현했고, 포스터는 역동성과 연속성, 활동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영화제의 주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담았습니다. 한편 엠블럼과 포스터는 서진수 청주대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디자인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의 농산물 가공 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해 농가와 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하반기 생산적 일손 긴급 지원반을 운영합니다.